프로 부품주들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커 보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그 삼성 갤럭시 S10 모델의 5G 칩이 이제 탑재되면서 향후에 미국 또 중국 등 경쟁사들도 이제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5G에서는 이제 넓은 주파수 대역을 대응하기 위해서 4G 대비 동사의 소어 필터가 1.5배에서 2배 이상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매출 제품인 소어 필터가 모듈화되면서 고수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소어 필터가 삼성전자 내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 고객사 내 점유율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내 신규 스피커 제품의 매출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부주로 제시해 주신 첫 번째 종목 Y솔이었습니다. 두 번째까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엔터주인 JYP 엔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본인성 이슈 때문에 엔터 업계 전반적인 부정적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섹터로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JYP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제 풍부한 신인 모멘텀과 이들의 글로벌 활동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트와이스가 4월달 컴백하고 이제 미국, 미주, 일본, 동남아 쪽 올드코어가 예정돼 있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본격적 수익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시륜그룹, 갓세븐과 스트레이트 키즈 그리고 데이식스 이런 그룹들이 글로벌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갓세븐만 보더라도 1분기에 이제 저스트 유닛 활동으로 보면 데뷔 앨범 이제 10만 장 판매했고요. 글로벌 쇼케이스에서 10회를 달성하면서 올해 산뜻한 출발을 보인 만큼 5월 달에 이제 컴백할 때 음반과 공연에서 상당히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월 초에 데뷔한 신인 그룹 이치가 달라달라 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볼 때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수익 성장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다면 이제 목표가는 한 38,000원, 손절가는 29,800원을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승부주 두 종목 Y솔과 JYP 엔터에 대한 분석 함께했고요. 주식창의 송재호 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알파고 순서입니다. 한국경제TV 전문가 5분들의 종목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일단 종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관심 종목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육각형을 클릭해보면 바로 알파고 의견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종가 예상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분석 요약을 통해 매수와 매도 강도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 순위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양은 블럭을 통한 외국인과 기관의 예상 수급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유 비중에 대한 전략, 또 주간 예측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보는 수급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는 객관적인 정보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종목 알파고 탑5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핵심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5종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W게임즈가 올라와 있는데요. 실적 시즌인 만큼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오늘 시장 신고가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오름폭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10% 강세,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양은 블럭 점수도 만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위는 더존 비즈온입니다. 역시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세장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8.9% 높은 탄력 받고 있습니다. 3위는 사조산업입니다.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수산 쪽도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사조산업도 오름폭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위는 FNF입니다. 어제까지 소폭의 강세, 오늘 시장에서도 강보합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상방 확인 형태를 꼽히고 있지만 양은 블럭 점수는 비교적 낮은 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이지바이오입니다. 6개 관련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현재 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알파고 진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욱 파트너의 의견인데요. 오늘에서는 W게임즈에 대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 알파고 진단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수 있죠. 2부 통해서 종목 이야기 지금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35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등점의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박진희 부장과 자세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 먼저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35장 공략주 오늘 세 종목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자, 중국 소비주 가운데 하나 파라다이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HLB, 다음은 인터플렉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 주셨을까요? 불을 켜고 꺼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와 HLB는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지만 인터플렉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까지 볼게요. 파라다이스부터 출발해 봅니다. 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많이 보이는군요. 1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그런데 실적이 바닥이고 외국인 매수세도 부착이 된다. 1분기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실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무려 7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1.88%, 18,000원대 와 있는 상황인데 하루 흐름이 그렇게 견조하진 않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파라다이스 일단 7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등점 박진희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사실 오늘 좀 시장 많이 안 좋죠. 개인적으로도 좀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조금 좀 지쳐 있다, 위쪽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다, 상승 동력 많이 떨어지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종목을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고르고 좀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소외됐죠.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보시면 이제 화장품과 면세점들은 이미 워낙 많이 올라 있었는데 파라다이스는 계속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이익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비용이랑 좀 상계되면서 이 비용이 좀 줄어들어야지만 이익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비용 통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의 이제 영업 능력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에 좀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녹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부터 좀 매수로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8,850원. 파라다이스 계속적으로 19,000원대 안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계속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평상시보다 오늘 거래량이 한 2박가량 늘어있는 상태 속에서 양봉이고요. 19,000원 넘으려고 계속 노력 시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19,000원대 안착하면 오히려 좀 더 모양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뚫게 되면 다시 한번 계속 저항제로 작용을 하던 21,000원 부분까지는 좀 1차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손절선은 한 18,500원 정도로 좀 아주 짧게 두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심 끝에서 세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파라다이스였고요. 두 번째 HLB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세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이군요. 해외 라이센스 기대감, 임상 3상 결과 기대감,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4거래일 만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1.64% 파란불입니다. 83,000원대 와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미끄러지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HLB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오늘 뭐 보시면 뭐 에크론 같은 종목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개별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 실적 시즌에는 사실 기대하는 바들이 상당히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5월 말 6월 초로 이어지는 학회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록이 공개되는 5월 15일 뭐 요 정도까지는 바이오주들 중에서 그 임상 학회에 그리고 암학회에 갈 수 있는 그런 학회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변동성이 생길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임상이 조금 좋았던 그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리버세라닉 같은 경우도 뭐 중국 판권 보유하고 있는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최근 FDA 임상 3상 승인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HLB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좀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도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또 해외 일정 부분 뭐 일본 쪽에 좀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제가 좀 주가 움직임을 봤는데요. 오늘은 살짝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IT 섹터 쪽에서의 만약에 매물이 나오거나 다른 섹터 쪽에서 좀 매물이 나온다라면은 좀 시장 변동성 이후에 바이오 섹터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이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최근에 뭐 추세는 65,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한 번씩 웨이브가 생길 때마다 저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65,000원대, 그 다음에는 74,500원대, 그 다음에 다시 또 81,000원대 이렇게 저점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종목 81,000원 이탈하면 바로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83,800원 마이너스 1,3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하고 내일 정도 보시면서 지지선 조금 활용하셔서 82,000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분할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강한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는 점 기반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좀 지수 쪽에서만 거래소 쪽 조금 외면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일정 부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기술적인 대응과 시장 수급 대응 이런 부분과 함께 맞춰서 일정 대응까지 같이 해서 이 종목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인터플렉스가 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부장님의 의견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대2로 두 분께서 불을 꺼주셨는데 일단 중국 업체 수주 증가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는요. 적자 지속이 예상된다.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단기 변동성, 실적 부진까지도 좀 어둡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8%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여서 보합권에 와 있는 상황. 인터플렉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장님? 네, 예전에도 이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11,000원대였었고요. 급등한 이후에 16,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4,000원 부분까지 조정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이제 연기 사건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FPCB들하고 이제 뭐 플렉서블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OLED 관련주들이 뭐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처참하게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터플렉스도 그런 연유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터플렉스 작년에 애플한테서 좀 나오고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좀 급등하는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제 중국 쪽, 뭐 BOE 쪽을 좀 뚫어서 이쪽을 좀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좀 애플이랑 거래할 때 시장 기대감을 싣고 올라갔을 때는 한 8천억 정도 매출 나왔을 때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주가가 8천억대 했을 때가 거의 한 7만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올해 인터플렉스에서 얘기하는 매출이랑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4천억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는 절반이라고 치면 3만 원대가 넘겠죠. 하지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회복 구도를 조금 본다라면은 올해 서서히 물론 OLED나 플렉서블 투자들이 계속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플렉스 지금 현재 주가상에서는 뭐 지난번에 처음에 드렸을 때보다는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는 가격 메리트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접근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 궁극적으로는 뭐 실적 계속적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만 원 정도까지 좀 목표가를 생각하고 좀 중기로 좀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은 최악이지만 서서히 어느 정도 좀 동이 트고 있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바닥권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렵게 고르신, 고심 끝에 고르신 세 종목에 대한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파라다이스와 HLB, 인터플렉스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낙폭을 1% 안쪽까지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2200선 회복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막판을 향해 갈수록 낙폭은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 대비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코스피에서 약 70% 넘는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다시금 2200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0.9%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5% 하락, 757포인트 기록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더 많이 빠집니다. 1.03%, 1.01% 하락, 28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원달러 환율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 1,150원 근처까지 오르면서 2017년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영향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도 고점입니다. 현재 1,148원 60전 지나가고요. 6원 80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주가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16거래일 만에 2,200선을 장중에 이탈했습니다. 다시금 좀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중은 계속 1% 넘게 빠지면서 부진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요. 아래 위로 약 40포인트 정도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장중 고점은 거의 2,230선이었고요. 장중 저점은 2,290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2,2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거세게 팝니다. 특히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중 금융투자가 2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2,907억 원 매도, 외국인 1,093억 원 매도, 개인 쪽에서는 4천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장중 고점은 765포인트 장 초반에 나왔고요. 장중 저점은 75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딱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요. 현재는 0.5% 안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량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주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관 380억 원가량 매도, 외국인은 156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은 608억 원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IT 투톱을 향한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3% 밀리면서 4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3%대 약세 이어갑니다. 7만 8,400원 진행됩니다. 장중에는 4% 넘게 밀리기도 했고요. 셀트리온도 1.35% 하락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차가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1%대 상세, 호실적 기록하면서 지금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3.09%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2.15%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빠지고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1.28%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오늘 메디톡스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9%까지 밀리면서 57만 7,800원에 진행되고요. 포스코케미칼도 2.45% 하락입니다. 네, 약 20분 전에 실적 발표한 OCI 보겠습니다.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 밀립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85억 원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406억 원 손실로 공시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입니다. 그리고 전분기에 이어서는 적자 지속인데요. 현재 낙폭 키워갑니다. 3.45% 하락입니다. 내일도 6개 이상 굵직한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SK하이닉스 보셔야겠죠? 네, SK하이닉스 26.51% 줄어든 매출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6조 4,083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절반까지 더 크게 밑도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조 4,879억 원이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균 4조 원을 거뜬히 넘어섰던 영업이익인데 이번 1분기에는 1조 4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데요. 이는 전년 동기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근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KB증권은 1조 2천억 원대로 더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가는 삼성증권이 8만 8천 원으로 가장 낮게 자시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10만 원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도 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SO일 실적 발표했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은 4.4% 증가한 12조 7,01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절반이 줄어든 3,57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추이 보시면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분기에 적자로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는 그나마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예상에 의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 1, 2, 3분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도 보수적인 의견 많습니다.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못 미칠 거란 분석도 꽤 되고요. 목표가는 DB금융투자가 23만 원, 신영증권이 2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6.41% 증가한 1조 5,23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0.74% 늘어든 2,0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 추이 보시죠. 네이버는 크게 줄어들진 않고요. 소폭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2천억 원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증권사 전망 보시면요. 하이투자증권이 목표가 16만 5천 원으로 가장 낮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가 18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주요 기업의 실적 예상치 체크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2200선 회복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2200선을 지켜서 마감을 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상황 함께 하도록 하죠. 교보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태현 과장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LG 디스플레이가 속해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실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전년 대비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역시 영업이익이 조금 컨센서스보다도 더 많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사실 컨센서스는 1,000억 이하의 이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1,3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 한 2만 원권도 지금 사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실적은 실적인데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컨퍼런스 콜 잠깐 요약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 LCD 패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패널 가격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 먹거리로 볼 수 있는 OLED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가셔야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인내가 필요하고 투자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주가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센티멘트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ETF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바스켓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OLED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향후 뭐 OLED 관련된 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센티멘트가 지나간 이후에는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종목에서 뭐 야스라든지 아니면 뭐 DI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하락을 할 때 조금 매수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실적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영향을 받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하면서 큰 폭의 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음 분기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주가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김백준 매니저님 어떤 부분도 시작해볼까요? 네, 삼성이 비메모리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를 하고
투자만 15,000명을 채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2010년, 약 9년에서 10년 전에 이건희 삼성회장 시절에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 그리고 바이오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한 다음 이제 거의 10년 만에 내놓은 청사진이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내놓은 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과 삼성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선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기업의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좀 살펴보면 메모리 쪽에서만 1위지 비메모리에서는 점유율이 4% 정도밖에 안 되는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도 이 부분에 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이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정부의 보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쪽을 키워나간다면은 국내의 중소형 업체들에게는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정부에서 발표가 나올 때부터 주가들, 비메모리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칩셋 미디어가 지금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FNST 그리고 텔레칩스, AD칩스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며칠 전부터 SFA 반도체나 네페스, DB 하이텍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업체들에게는 충분히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꾸준히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강화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송태영 과장님. 네, 5G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5G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테크가 사실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돼서는 이제 개별주 이제 순환매 시장 속에서 계속적인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그리고 시장의 개화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많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5G 아예 개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5G 관련해서 시장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장후 개화가 동시 된 건 효과가 맞는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장치라든지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만 빨리 했을 뿐이지. 맞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화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LT랑 거의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이런 점 자체도 계속적으로 우려로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5G로 간다는 큰 흐름 자체는 크게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무래도 측면에서 이제 투자 한번 볼까요? 향후 가면서 이제 장비나 이런 업체들 쪽으로 이제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5G를 이제 시장을 개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지국이 500개 정도가 설치가 됐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증가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사실 RFHIC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60% 이상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개화가 되고 정말 시장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어디까지나 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부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에이스테크나 아니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올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관측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이런 주가로 좀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G 관련주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테크라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 장 후반 들어서 또 급등하면서 현재 1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짚어드리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김백주 매니저님. 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더블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언론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일정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 폴드의 글로벌 출시를 잠정 연기하겠다라고 밝혔고 수주안의 출시 일정을 다시 재공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화면 결함을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화면 보호막을 무리하게 뜯어내면서 발생한 문제다, 필름을 뜯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리뷰용으로 들었던 그 핸드폰들이 더 큰 문제를 발생하자 결국 이거를 이제 다시 철수해서 상황을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집착한 나머지 완성품을 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미지에 좀 타격은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노트 7 사건 때도 이미 출시하고 나서 그때서야 인정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출시를 하기 전에 인정을 했다는 부분에서 그나마 조금 낫지만은 그래도 이미지에 좀 타격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나 뭐 이런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 미리 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웨이나 이런 애들이 예상대로 출시를 하고 그 출시가 이상이 만약에 없다면은 삼성에게는 한 번 더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나 이런 애들도 이제 같이 좀 밀리게 된다 보면은 폴더블 기술력은 아직 좀 힘들지만은 다 같이 밀리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예상 출시일은 5월에서 6월이라고 하지만 또 나온 분석은 하반기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블 관련주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에 화면 결함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UTG라는 폴더블용 유리기판 이러한 종목들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장주 중에서는 UTI라는 종목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주로 도인시스라는 비상장 회사의 관련주로 엮이는 캠트로닉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폴더블 폰이 미뤄지면서 5G까지도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G가 오늘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폴더블이 연기는 됐지만 마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타격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3년 전쯤이죠. 배터리 발화 일도 있고 출시를 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가자라는 측면으로 연기를 결정을 했고요. 폴드의 결함을 지적했던 외신들 같은 경우도 뭐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더블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씩 짧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엔터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사실 엔터 3사에 대해서 좀 매수 적기지 않나 이런 레포트가 사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의 종료 5분 그 전입니다.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먼저 엔터 3사가 워낙 시총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3사 합산으로 해서 3.2조 이 정도의 이런 시총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2.5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2.7조 한 요 정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었고 1분기 실적은 이제 별다리 달라질 게 없다.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논리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 관련된 계속적인 음원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증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YG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33% 이상의 좀 많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담보되어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지금 매수의 적기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것과는 좀 생각이 살짝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 예전처럼 사실 프리미엄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뭐 사실 뭐 성장성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인 확장성도 있어야 되고 매출 추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매출 추정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인적 관리의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좀 주기가 많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YG의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또한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또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엔터 3사 많이 주가가 하락은 했는데 센트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증권가의 분석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까지 짚어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주까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란 쪽에서 이슈가 되면서 다시 이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국이 이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뭐 석유 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면은 네. 유가가 어느 장 정도 종료 더 3분 상방이 열릴 전입니다.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이 더 싸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또 다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봐주셨어요. 네. 일단 유가가 계속해서 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동시효과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선을 오늘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30포인트 이상 급락하던 거에서는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한데 2199선에 와 있고요. 코스닥은 0.4%대 낙폭 그래도 줄여갑니다. 758선입니다. 코스피부터 볼까요? 네, 사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적으로 돈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계속적인 하락폭을 그리다가 그나마 이제 상해 증시가 조금 낙폭을 줄여가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IT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미국 장 끝나고 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 콩콜에서 이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안 좋게 네.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런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매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이제 실적이 사실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 오늘 코스피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게 되면서 하반기 실적이 최대치까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되면서 오늘 상당 부분 상승폭을 좀 높였다가 이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이 후장으로 가게 되면서 그 상승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탑 2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4%까지 낙폭을 키웠었는데 지금 2%까지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10위권 가운데서 현대차만이 장 견조한 종료 흐름을 1분 보여주고 전입니다. 있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몇몇 가지 이슈들에 관련된 종목들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낙폭이 커 보인다는 심리적 느낌이 좀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고요. 네. 시총 상위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비메모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네. 장 후반 들어서 오후에 이제 넥슨 관련해 가지고 넥슨 관련해서 매도가 관련주들 뭐 넥슨 GT나 넷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이 막판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 초반부터 국일재질한 종목이 구글의 그래픽 기술을 시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꾸준히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 종료됐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한 종목도 안 보이고 특히나 메디톡스 특징주에서도 짚어드렸지만 6%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요 지수 0.95%, 0.4% 각각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 시장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기업들 실적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장 코스피가 막판 들어서 낙폭을 줄이려는 모습도 보였지만 환율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쉬운 모습이 더 많았던 하루입니다. 낙폭이 컸던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좀 거셌던 하루입니다. IT를 중심으로 좀 많이 매물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경기전자 업종 1.7% 하락했고요. 코스닥 제약과 코스피 의약품도 함께 1%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수급이 무겁게 빠졌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부진 속에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던 하루인데요. 일단 IT 투톱 함께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많이 팔면서 오늘 1%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3%대 약세, 외국인마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6%대까지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의 지원 결정에도 급락 속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13%대까지 하락폭 만회하지 못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수급이 견조
견조했던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W게임즈는 반대로 실적이 꽤 많이 견조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11%대까지 급등폭 강하게 이어갔고요. 이 밖에는 일진 디스플도 9%대 강세 기록했고 더존 비조온도 호실적 속의 오름폭 이어갔습니다. 또 에스테크를 비롯한 일부 5G 종목들도 강세 속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주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무거운 대형주를 중심으로 파란불이 조금 더 많습니다. IT 투톱 외에도 LG화학도 낙폭을 꾸준하게 이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약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셀트리온도 1.8%, 5%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조정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실적은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8% 강세 속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흐름이 아쉬워지면서 지수가 조금 더 눌려났습니다. 메디톡스는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면서 6%대까지 조정받았고 헬릭스미스 약보합권 HLB 0.9% 하락 속에 마쳤습니다. 양시장 종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폭의 강세를 지켜오던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0.8%대 밀려나면서 22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200선은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로 기록했습니다. 760선 깨지면서 0.4%대 약세로 75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이 여전히 뚜렷하게 엇갈리는데 현물에선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동시호가 때 외국인이 소폭의 매수로 반드시 전환했고요. 240억 원대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더 많이 나오면서 4,100억 원대 팔자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자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80억 원대, 기관 320억 원 순매도 속에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장 마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비해서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2200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 마무리가 되고 나서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코스피가 마무리는 됐는데 정말 야금야금 보합권에서만 머문다 말씀드렸는데 빠질 때는 또 이렇게 확 빠지는 시장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 시장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요즘 시장 자체를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수급적으로 조금 불안불안하다 네. 이런 생각을 좀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동시효과에 들어오게 되면서 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사실 장중 내내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의 계속적인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개인 홀로 이제 매수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원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관련돼서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때마침 이제 뭐 이란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사실 무역 분쟁이 다시 또 한번 재점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리스크적인 요인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뭐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 확률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하나 좀 어느 정도는 좀 아예 배제를 하는 거는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욱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는 하되 좀 좋은 종목에 한해서는 좀 분할적인 매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에 한해서는 분할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내용 중에 원달러 환율 오늘 1150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원화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지금 여러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적자 전환이라든지 적자 유지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은 여전히 돈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주목해볼 업종 아니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들어서 움직인 이란 석유 금지 조치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약간 미세먼지와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맨 처음에는 마스크나 뭐 공기청정기 위주로 움직이다가 이게 이제
필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더 확산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맨 처음에는 백신이나 뭐 이런 육계 가공하는 업체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게 이제 사료 관련주들로 확산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산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신라 SG나 수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네.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료를 찾아서 그쪽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란 석유 관련해서 말씀을 크게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 중에 하나가 화웨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웨이 사건 역시도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은행을 속이는 데 관여했다라고 하면서 CTO를 체포를 하면서 이게 좀 더 번지는 사태였는데 네. 지금 중국이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내달 2일로 종료되는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 이 부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소식에 이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일관성 있게 반대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폼페이오가 받아치는 부분이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가나 단체는 미국의 제재를 맡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날선 분쟁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이 좀 팔딱 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이란에 대한 석유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하루 수출하는 평균의 절반을 중국이 가져가는 만큼 둘이 약간 돈독한 사이다. 네. 그만큼 중요한 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에 금수 조치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중국에서는 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관련주를 좀 살펴본다면은 유가 이란 금수 조치 네. 관련해서는 흥구석유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큐로홀딩스,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종목들이 이란 뭐 석유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된다라면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료로 좀 엮였던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이제 항상 움직였었던 사조회표, 샘표 등이 뭐 미중 무역 분쟁주다라는 정도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 가격.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자, 범위 좁혀서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선 좀 매매를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종목 중심으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주셨거든요. 좋은 종목 있습니까?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사실 되게 종목 선정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원익 QNC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개별주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주가에 큰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수급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몰리는 종목들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 설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확률을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동사 설명을 조금 후에 더 드리지만 일단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2주 가까이 매수를 해오다가 오늘 사실 기관이 큰 폭의 물량이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한 35만 주 정도가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좀 기간으로 이제 바통을 이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주가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동사가 이제 하는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반도체 이제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도에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2020년에는 다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공장 증설도 완료가 됐었고 그리고 2020년에도 실적적인 측면도 더욱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접근을 분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종가와 고가 마무리가 되어서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제가 매수 범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14,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300원으로 좀 끝나게 되면서 넘어섰네요. 좀 투자 비중 자체는 좀 많이 좀 줄여가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게 전 고점
부근이에요.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13,7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서 전일 이제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 큰 폭으로 좀 올랐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 또 한 번 뭔가 추세나 이런 부분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대 상승을 하고 15,00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목표 가격 18,000원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원익 QNC였습니다. 김백준 매니저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5G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네. 머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에스테크가 단연 강세를 보였었고 5G 관련주들이 그나마 섹터 중에서는 무난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통신, 정보통신 부분으로 출발을 해서 2007년도에 IG비전으로 편입이 되었다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SK나 KT, LG 국내 3사의 선물 모두 옵션 유일하게 장 종료 유무선 3분 공유기를 전입니다. 납품하는 업체이고요. 동사의 매출은 단말기 장비가 70%, 그리고 광통신이 20%, 기타 부품이 10%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G도 있지만은 이제 10기가 인터넷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의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우선 기업 자체도 기업 자체지만은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머큐리가 홀로 좀 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다 같이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또 에이스테크가 강세를 보여주지만 머큐리 역시도 좀 동사 5G 관련주 중에서는 주도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G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머큐리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14,000원 목표 가격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의 제시 종목 원익 QNC 머큐리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했고요. 교보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이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와우넷의 김대복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은 나흘 만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날인데요. 예, 선물 옵션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웹도덕 현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이제 흐르면서는 이제 US 달러의 어떤 상승이 국내 원화의 가격들을 1,150원대로 올려놓으면서 외국인 선물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도 시장 내면적으로는 단기 매매가 활성화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 흐름들은 이제 그 중국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돈육 가격의 상승과 관련했던 종목군들이 올랐고요. 자율주행이나 5G의 어떤 정책 테마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에서는 통신, 음식료가 상승한 반면에 전기가스, 전기전자, 은행 등이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종이목재, 디지털 콘텐츠가 상승한 반면에 비금속을 포함한 제약주들이 하락.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장 종반의 시장 흐름들은 하락 종목들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락 종목이 이제 월등히 많은 약세장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가 이제 문제인데 4월 이제 11일 이후에 가장 많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 중반 초반 때는 중반까지는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종반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연결된 것이 다소 부담을 덜이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 1,150원이 결국은 지금 현재는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을 하향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 상승 파동에
0.38 코스를 하향한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신뢰가 약한 이런 흐름이고 코스닥은 반면에 750일을 지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우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 공략은 역공의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2190, 750선에서는 과감한 매수 전략 준비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이 8원 이상 급등하면서 1,150원 선을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급격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환율 방향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 체크 포인트로 볼까요? 네, 내일 또 환율이 이제 문제죠. 1,150원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 어떤 역사적인 고점에 있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물론 이 레벨대가 계속 만약에 유지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만약에 좀 더 올라가는 이런 기미가 보이면 외국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불안한 매수는 그 불안한 매물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50원의 안착 여부를 내일 체크해 주는 전략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전일 말씀드렸던 45,000원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오늘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의 저점인 43,000원의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수는 전반적으로 지난번 상승 파동에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80 영역이 지금 현재 중심 영역입니다. 상승 파동의 절반 되는 자리이고 코스닥은 748이 38.2%의 어떤 황금 조정 비율 안에 들어있는 이런 흐름이니까 이 자리의 지지 여부를 내일 체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종목 고르기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예, 오늘은 동아화성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동아화성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수소 경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재료의 어떤 가격 하락, 이제 이 회사는 고무로 생산하는 이런 합성 고무를 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 고무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되면 마진율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자재 합성 고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나 가전 부분에 높은 시장 점유율이 이 회사의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연료 전지 스택 실링 가스켓을 상용화에 지금 현재 기대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8,4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약 한 달 동안 조정한 흐름을 보이고 21선을 하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6,560원대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 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6,500원대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고요. 위에 목표치는 9,000원대,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오늘로 2거래일째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동아화성 제시를 해주셨고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와우넷의 김대복 파트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프로그램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오마이 주식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도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달러 강세 영향, 원화 약세, 흘러내리는 지수, 탈출구는 없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수요일 시장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혜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이 나옵니다.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또 시장 전반적인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는 AR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환율이 1,150원 선까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코스피 지수 16거래일 만에 장중 2,220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오늘은 그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수 하락폭만 놓고 보면 뭐 1% 이내 하락폭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일 대비해서는 사실 많이 하락한 게 아니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아침에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갭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하락폭은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원화 환율이 한 1,1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 기준으로 보니까 2017년 10월 이후로 최고가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게 지금 당장 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한 건 아닌데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매수를 안 하는 요인도 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환율의 부담이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마음 급한 기관이 뭐 IT 전기 전자 업종을 대량 매도하면서 코스피 업종은 조금 밀렸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그 와중에 또 어저께부터 이제 테이퍼를 꺼낸 LG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지레 물론 이제 이미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진짜 안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이 그런 부분을 좀 경계했다 그렇게 보면서 장의 흐름은 최근 이제 5일 연속 조금 고점을 낮추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오늘 종가의 위치는 다시 한번 내일을 조금 예단하기 조금 애매한 위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흘러내리는 장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볼게요.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흘러내리는 지수,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4흘 연속 하락입니다. 흘러내리는 지수, 탈출구는 없는지 현장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좋은 전략 갖고 오셨는지요? 사실 이제 대부분 중론은 동일합니다. 지금의 좀 장의 눌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이번 5일 정도 장이 좀 밀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4월의 첫 거래일보다는 장이 올라서 위치에 높게 있는 거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2,200선, 코스닥은 75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지수 관점에서는 조금 눌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 장의 흐름이 약간 미국과는 디커플링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 어제도 기술주는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 이거는 따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디램 쪽입니다. 디램 쪽이고 미국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디램보다는 뭐 클라우딩 컴퓨터라든지 IDC 같은 쪽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판단할 때는 차별화 흐름을 좀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리 봅니다. 마침 또 오늘 밤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망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아무리 이제 MS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와의 어떤 연결고리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으로 약간은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안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조금 이제 드리는 메시지는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오르기에는 뭐 최근에 어떤 실적 시즌에서는 조금 디커플링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좀 미리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좀 중심으로 잡으시고요. 가장 좀 경계하는 요인은 저는 달러 강세라 봅니다. 예, 다시 지금 미국의 달러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97.5를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사실 지난해 10월 달부터 계속 한 6개월 동안 98포인트 정도의 벽에 묻혀 있었는데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자금이 미국으로 가는 거죠. 2017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달러가 강했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때 미국만 강하고 나머지는 다 약했죠. 지금도 약간 그런 그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달러화가 강한 것이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 증시로서는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를 이끌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실적 시즌입니다. 물론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은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수출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좀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라는 건 실제적으로
똑같은 뭐 개수 100개를 팔아도 환율이 올라버리면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런 부담이 또 있고 근데 이걸 조금 외국인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환율이 오를 때 빨리 매도를 안 합니다. 문제는 기관이에요. 너무 똑똑한 기관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환율이 올랐으니까 외국인은 주식에 대한 차익 욕구를 생기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시장을 좀 보면 환율이 급등할 때는 외국인보다 먼저 기관들이 좀 때리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사실 시장에서 기관 매도가 외국인보다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장의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힘은 계속 좀 눌리겠구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지금 위치가 코스닥보다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2200포인트라는 데는 마디 가격도 마디 가격입니다만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오늘 물론 이제 내일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60일선 이동 평균선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런 거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지금 740선에 60일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어떤 반등에 좀 더딜 수가 있긴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럼 무조건 코스피는 빨리 반등하고 코스닥은 계속 흘러내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밀린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그래 아무래도 60일선 있다는 게 포인트고 코스닥은 지금 지수 위치대가 750선까지는 약간 유리바닥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어느 것이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어차피 양 시장 모두 하락 리스크를 좀 열어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또 이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내일 올라가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도 지금 힘으로 놓고 봤을 때는 4월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나라 양대 지수 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간 좀 주봉을 만드는 관점에서 약간 흘러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조금 하락 추세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락 추세 속에서도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환율이 상승하면 원래는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네. 방어주들이 이제 좀 구매력이 좀 증가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뭐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이제 내수주에 좀 주목을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음식료 업종 중에서 오늘 좀 힘이 좋았던 몇 개 종목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빙그레라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사실 빙그레가 딱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뭐 바나나 우유도 팔고 메로나도 팔고 최근에 이제 월드스타 손흥민을 광고로 해서 슈퍼콘도 팔고 하는데 약간 계절적 성수기에 좀 맞물리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이트 진로는 이거 뭐 물론 저는 소주를 별로 안 합니다만은 또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천벽락 같은 소식이 났습니다. 소주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소주값 인상하기 때문에 또 소주값을 인상하게 되면 진로니까 참이슬이죠. 소주값 인상하게 되면 또 실적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기업은 더존 비전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더존 비전은 보통 우리가 뭐 세무회계라든지 이런 거 전사적 자원관리 ERP를 만든 회사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업종이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기술주와 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더존 비전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한샘이라는 기업은 사실 지금 10만 원대까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은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이제 일반 투자가분들이 지금 주가 수준에서 매수라이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참 생각의 전환이고 저도 사실 한샘이라는 기업을 분석을 하면 생각보다 손이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실적이 5분의 1 토막인가? 거의 반 토막 그 이상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연조적으로 턴어라운드는 모멘트를 붙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데 아마 제 판단으로 한샘은 좀 만약에 좀 난 그래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적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한 5월 초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실적 발표할 때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조금 관심 기업에 두셨다가 또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는 비경기 민감 섹터인 음식료 업종 장후 주목해보자. 시간 외 거래가 그중에서도 종료됐습니다. 한샘 그리고 하이트진로, 빙그레 같은 종목들 더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님이 올려주셨어요. 하 대표님 요즘 인기 폭발입니다. 응원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는 83,000원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5월 안에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하 대표님 팬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즘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일단은 셀트리온 보면은 1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연일 조금 상승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5월이라는 기간의 기준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설마 뭐 전세금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원하는 기간이 이제 5월 정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그룹은 보유 전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주가가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10개월 만에 가장 강한 힘의 논리가 이제 지금 4월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수준에서는 당연히 보유하는 전략이 맞고 물론 이제 이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을 투자할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렇게 이제 1, 2, 3를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 탑은 당연히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보면 셀트리온이 제가 금액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일정 규모의 금액을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다 팔았냐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걸 다시 외부로 팔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의 성격도 좀 갖고 있는데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항상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메인 주식이라 할 때 셀트리온의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준에서는 주 셀트리온의 힘도 램심 SC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성은 약간 어제 오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보유하는 전략이 맞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이 보유를 하셨다가 얼마까지 지금 수준에서 언제 얼마까지 가겠냐 이걸 문의한다는 거는 제가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마 셀트리온이 5월 초순 정도에 실적을 발표할 건데 아직까지 공시를 안 했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실적 확인 전후 한 일주일 전후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하고 한 5거래일 정도면 방향이 잡힐 거라 봅니다.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제 판단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오마이 주식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시다가 네. 다시 한번 제 문의를 주신다면 또 그때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 전략,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 상황 먼저 알아보고 오죠.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통화당국 긴축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정확한 마감 상황은 어떤지 오늘은 교보증권 주비케이부 이무진 연구원 연결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상해지수는 현재 강보합권인 3,2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0.4% 내린 29,8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상해 증시는 장중 고점을 기록한 이후 큰 폭의 반등 없이 쉬어가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의 내용이 그동안의 경기 우려에 따른 경기 부양책보다는 개혁이라는 타이틀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시장을 해석을 하면서 관망세 시장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금일 중화권 증시는 상승 출발하였지만 30일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에도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금일 특징주로는 수소 배터리와 관련되어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해전기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어오면서 대체 에너지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상해전기는 자체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수소 배터리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1세대 수소 배터리 엔진이 이미 국가 공식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올해 연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사의 주가는 하루하루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일 대부분 업종은 약세를 보였고요. 그중에 건강관리,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주비케이부 이무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 전략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보스 님이 올려주셨고요. 네. 이제 수산주로 돼지열병 이제 수산주로 확산이 되나요? 라고 간단하게 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원수산이 20% 넘게 급등을 하다가 가파르게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돈육 관련주라든지 이제 육계 관련주들이 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산주도 좀 올라오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이 상승 랠리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 아직까지 돼지 열병에 대해서 뭐 치사율이 100%고 그걸 완벽하게 예방을 한다든지 치료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모든 돈역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잡히지가 않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움직인 것이 실제적으로 돼지고기가 이제 돼지가 죽게 되면 실제로 돼지의 개체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예방 접종 관점에서 제가 바라볼 때는 중앙백신이라는 기업이 사실 대장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오늘 뭐 거의 장대 연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일부 이제 마니크라든지 일부 육계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살아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됐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오늘 문의를 주신 뭐 신라 SG, 동원수산 이 대부분 우리가 물고기 관련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수산주들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좀 오래돼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많고 시장 유통 물량은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상당히 잘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보통 최근에 이제 우선주 널뛰기 본거와 같은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오늘 보여줬던 대부분의 뭐 동원수산, 신라 SG, 기타 수산주들의 종가 차트가 대부분 고점을 형성하고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좀 슈팅 국면에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버리면은 조금 오버해서 돼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그 이상을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짧은 손절과 함께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내일의 반등폭이 만약에 오늘의 고점을 벗기지 못한다면 이건 오늘의 고점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돼지열병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K선님이 올려주셨어요. LG화학 질문 주셨는데요. 보유 주식입니다. 매수가는 31만 8천 원인데 전량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속보로 떴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5%가량 실적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7.7%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건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하락할 추세가 남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사실 금액을 한번 또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754억 원. 그래서 이제 YOY 기준으로는 57%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실적을 올리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어떤 때는 전년 동기비 올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기 대비하는데 지금 LG화학은 전년 동기비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도 1분기가 대략적으로 6,500억 있기 때문에 작년 6,500억 대비해서 반토막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화학주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작년 여름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4분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지난 4분기 실적을 체크를 했더니 2,896억. 그러면 이제 4분기보다는 한 100억 정도 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도 LG화학 포함해서 화학주들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컨센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은 뭐 굳이 뭐 언론 보도 밑에 이거 하단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57%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전략은 이렇게 좀 봅니다. 과연 화학업종이 언제부터 경기가 호전될까 실적이 호전될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무역협상 카드가 그걸 다 모든 걸 커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화학업종이라든지 경기 민간업종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는 우리가 섣불리 뭐 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 스프레드 개선이 아직도 좀 미미한데 일단 최근에 국제 유가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 자체가 근데 상승한다고 무조건 판가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호전되는 시그널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상품 스프레드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2분기에 다시 2,700억 수준은 나올지 더 안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한 3% 정도의 LG화학 주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장 마감 후 발표했습니다만은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오늘의 이 하락세를 좀 멈추는 힘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길어지죠? 예, 저는 보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실적 발표와 상관없이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킴님의 종목이고요. 혜수 누나, 원익 IPS 고점에서 지지부진한데 팔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그 QLED 수주에 의한 실적이 좀 기여가 되고 반도체 투자 계제로 2020년까지 지금 호실적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어요. 지금 현재 박스권 장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내다보시나요, 원익 IPS? 네, 뭐 주가는 한 4일 정도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아마 원익 IPS가 1분기에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제 판단으로 450억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작년 2분기, 3분기 한 4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4분기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실적 기대감이 좀 묻어있지 않나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익 IPS 같은 종목을 만약에 뭐 제가 매수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든 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이라면 뭐 오늘 이번 주의 시세 흐름에 흔들릴 건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하이닉스가 주가가 땅굴을 파도 이런 종목은 안 빠집니다. 하이닉스는 실적이 나빠질 것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것 때문에 오히려 오른 거거든요. 그 관점에 좀 보시면서 뭐 아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아까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눌림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라는 전장이 높기 때문에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2~3%약 쉽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보유하는 전략이 낫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도 보유 전략,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보유 전략 많이 제시해 주시네요. 네,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조선주에 대해서도 전문가님 의견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강신호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중공업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70달러 선까지 급등할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는 곳이 많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연일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삼성중공업? 일단 삼성중공업은 적자 기업입니다. 뭐 그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대략 뭐 최근 3년 이상 적자군요. 적자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업종이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턴어라운드 보여줘서 뭐 전체 수주 기준으로는 다시 이제 중국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또 삼성엔지니어링은 어저께였죠. 1조 원 정도의 또 수주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시장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점차 뭐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조선주들이 지난해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그런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데 이상한 게 주가는 사실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선주들이 아주 지금 단기 시각으로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를 불문하고 아마 1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정확히 제가 분석을 좀 해보면 한 8주 이상 하락의 힘이 좀 높습니다. 하락의 힘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가격에서 하락을 멈추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은 조금 체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급적인 요인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의의 어떤 포인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 구간이든 손실 구간이든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안 좋군요. 예, 매도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필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 한번 확인하는 그때까지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일단은 추세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좀 체크포인트 점검해 볼 텐데요.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 호조를 보이면서 환율은 치솟고 있고 일단 우리 시장은 기업들이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밑돌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어디에다 좀 주안점을 두고 시장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내일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상되는데 아마 따로 움직일 생각이 되게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아마 3조 원 안 나오겠죠.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미 삼성전자에서 실적 부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상승 요인은 좀 제약되더라도 하락은 좀 막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같고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번 주가 대형주들 실적 발표 주간 피크줍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도 보면 특히나 이번에는 또 실적이 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IT나 화학주들 안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보통 대형주 실적 시즌에는 약간
그 지수 흐름도 비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수와 관련된 투자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ETF 투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리 좋은 장이 아니니까. 또 이런 장에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나는 인버스 투자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오늘도 사실 만약 10개 중에 8개의 종목이 하락했다면 2개는 올랐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그냥 전체적인 통의 흐름 관점에서 대형주 실적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지수 흐름이 부정적이구나.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저희 SNS에서 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 또 시장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장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흐름출판에서 삶을 관통하는 돈에 대한 사유와 통찰, 돈의 지혜를, 퍼스널 브랜딩 출판사 라온북에서 경영 멘토의 명쾌한 CEO 고민 해법, 사장 교과서를,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에서 북유럽인 이야기를, 스마트복스에서 주식투자 입문자들의 지침서, 강준혁의 주식투자 오늘부터 1위를 드립니다. 시 순도 99% 게로마늄 원석, 게로마늄 건강팔찌 남녀 한 세트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지킴이 김태진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치아 건강을 위해선 병원과 좀 더 친해지셔야 합니다.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기 전에 치석 제거도 받아야 하고, 살짝 썩었다? 그러면 때우고 씌우는 치아 보존 치료도 미루지 마시고, 시리고 아플 땐 치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많은 돈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 파트너가 있거든요. 치석 제거, 치아 보존 치료, 치수 치료는 물론 큰 돈 드는 임플란트까지. 묵혀서 큰 병 만들지 말고, 방치해서 큰 돈 들이지 말고, 치아보험도 미리미리, 삼성화재로 미리미리. 전화도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삼성화재 무배당 치아보험 덴탈 파트너. 보험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완료 시 순도 99% 게로마늄 원석, 게로마늄 건강팔찌 남녀 한 세트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지킴이 김태진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기 전에 치석 제거도 받아야 하고, 살짝 썩었다? 그러면 때우고 씌우는 치아 보존 치료도 미루지 마시고, 시리고 아플 땐 치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많은 돈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 파트너가 있거든요. 치석 제거, 치아 보존 치료, 치수 치료는 물론 큰 돈 드는 임플란트까지. 부모님, 가족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치아보험, 특히 아이들 치아 플랜은 미리미리 준비하실수록 좋겠죠? 큰 병 만들지 말고, 큰 돈 들이지 말고, 치아보험도 미리미리. 삼성화재로 미리미리. 치아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지금 상담 예약 남기세요. 삼성화재 무배당 치아보험 덴탈 파트너. 보험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더 머니 스타로 1544 더 머니 스타로. UD 플러스2 비거리 테스트 1등, 일본 판매 1위, 두 클럽 더 나가는 비거리 킹 야마하 UD 플러스2.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고, 민규와 민선이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나는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누구세요? 정기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아주 특별한 권리. 정기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고객 동의 시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전기 안전점검. 국민의 안전한 내일을 지킵니다. 스타일러는 다 똑같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금리. 승부는 금리에서 결정된다. 당신은 투자에만 집중하라. 365일 낮은 금리. 당신의 금리 코치 골드스탠다드. 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SK 이노베이션.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애기 아빠, 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지금? 예.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저요? 저 여기 사장인데.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인생금융 파트너 삼성생명. 경계를 넘고 방식을 넘어 놀라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리브. 너도 넘어봐. KB국민은행 리브. 널 내 단골로 만들고 말겠어. 고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만남. 삼성카드링크 링크비즈 파트너. 사장님, 우린 남인데 왜 이런 걸? 우린 남이 아니에요. 링크 됐으니까. 고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만남. 삼성카드링크 링크비즈 파트너. 할인받아서 너무 좋아요, 사장님. 나도 단골이 많아져서 너무 좋아. 고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만남. 삼성카드링크 링크비즈 파트너. 와우 스타눈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타눈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타눈 문의 전화 1599-0050. 와우 스타눈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타눈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타눈 문의 전화 1599-0050. 미사 강변도시 비즈니스의 시작
누가 이끌어갑니까? 복층형 구조 소형 섹션 오피스 히가로 프리미어, 코스트코 하남점과 이면 도로상가, 미사역 풍산역 개통 예정에 황산사거리 BRT 환승센터까지 부담없는 계약금으로 더욱 주목받습니다. 미사에서 누리는 스타일리쉬 지식산업센터 히가로 프리미어. 신우종합토건. 아직도 돼지꿈 기다리세요? 로또 번호 그냥 찍으신다고요? 로또 당첨 그냥 오지 않아요. 매주 빅데이터 분석으로 1등 당첨 번호를 추천하는 국민로또 플러스. 국민로또 플러스. 세상에 없던 Stay hungry, stay foolish.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사회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One day someone would connect the whole world. 도전하는 사람들. 안트레프레너. 모든 기업가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회. 혁신을 통해 미래의 경제를 그려갑니다. 도전은 바로 혁신. 창사 20주년 한국경제TV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경제를 희망합니다. 행정기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확립한 프랑스. 최소 행정단위 자치권 보장으로 강력한 지방 분권 제도를 확립한 독일. 21세기 세계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역 중심 기업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어디에 살더라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지방 도시를 만드는 한 걸음.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입니다. SK 이노베이션.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애기 아빠, 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저 여기 사장인데요.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인생금융 파트너 삼성생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뉴스포커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 비메모리 분야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투자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5,000명을 채용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등을 하겠다는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에 73조 원,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 15,000명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13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 설비 소재 기업까지 생태계 전반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스템 반도체 투자 발표를 통해 국내 중소반도체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획대로 2030년까지 해마다 11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확대될 경우 42만 명에 달하는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열악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생 협력에도 나섭니다. 설계 관련 지적재산권이나 필요한 소프트웨어 지원은 물론 위탁 생산 물량 기준도 낮춰 중소설계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이번 투자를 통해 비메모리로 눈을 돌린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투자 결정은 미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이 선점하고 있는 비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는 한 기업을 넘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정하고 조만간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정부 모두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며 비메모리 분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네, 비메모리 분야에서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 주가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2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종가는 44,750원으로 투자 발표 전일 대비 1% 하락 마감했습니다. 매도 상위 창구에는 JP모건과 CLSA 등 외국계 증권사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기관도 팔자세입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같은 양상을 보이며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발표보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기업의 1분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 집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삼성전자 발표 이후 비메모리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은 주목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됐던 비메모리 관련 수혜주로는 장비업체인 네페스와 어보브 반도체, 시그네틱스 등이 꼽혀왔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업체인 시그네틱스는 장막판 강력한 오름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9.69% 상승한 1,415원의 거래를 마감했고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업체인 AD칩스는 6%대, 네페스도 4%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인데요. 어디에 얼마가 투입될 예정인지 먼저 임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